자, 산지관리법 1독 대장정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5장 보칙해서 46조의 2부터 제53조의 2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상금이 나오네요. 산림청장, 구기림의 산지만 해당, 또는 시장군구청장, 구기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만 해당 해가지고 14조 1항 본문, 14조는 산지전용 허가죠. 15조 1항 전단 해가지고 15조 1항은 산지전용 신고, 15조의 2 1항 본문, 변경허가 제외 이렇게 해가지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 요게 이제 15조의 2예요. 같은 조 사항 전단 및 25조는 토속 채취 허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속 채취 관련 부분 본문. 그래서 이제 변경허가 같은 거 제외하고 이것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보니까 저기 50조의 이 포상금 지급해가지고 법 46조 2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8의 4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46조 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 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를 한 경우에 하나에 지급한다.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이렇게 수사중지 이렇게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는 경우의 배분 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저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거기에서 50조의 포상금 지급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수사중지, 경찰 한 후에 별지 44호 2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이것을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청은 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라.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거,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포상금 지급을 결정할 때는 2개월 이내에 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를 좀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놨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 또는 고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포상금, 보상금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산지관리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그 대상, 공익신고 대상 범죄에 해당돼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산림자원, 산지관리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신고 접수하고 그러는 것도 신고 고발 뭐 이런 것도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 규정을 좀 보면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46조의 3) 현장 관리 업무 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속 채취 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 피해 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현장 관리 업무 담당자 이렇게 해서 이를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장 관리 업무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서 누가 그 현장 관리 업무 담당자를 그 지정하고 교육을 해야 하냐면은 누구 대상이냐면은 누가 그래야 되냐면 토속 채취 허가를 받은 자, 채속 신고를 한 자, 토속을 매입하거나 무상양해를 받은 자가 그 지정을 해야 돼요. 현장 관리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현장 관리 업무 담당자는 2 이상의 토속 채취 사업장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업무를 겸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해서 토속채취 허가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예외 규정이 있고요.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토속채취 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 피해 방지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광업법에 따른 채굴 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속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광산안전법 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항 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 담당자의 업무 지정 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 내용, 비용 및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47조 타인 토지 출입 등 1항 산림청장 등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산지 기본조사, 산지 지역조사, 보존산지의 지정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산지 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 해제 등 산지의 보존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목, 대나무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다. 2항, 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은 그 출입, 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3항,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항,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하면서 산지관리조사원증, 증표, 산지관리조사원증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산지관련 조사원증에는 산지관리법 44조의 2 및 47조, 47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산지관리법 44조의 2를 보면은 불법 전용 산지 등의 조사 그래가지고 허가를 받았거나 산지 전용 허가, 일시사용 허가, 산지 전용 신고, 산지 일시사용 신고한 자 토속채취 허가, 토속채취 신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게 잘잘못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문구를 보면은 허가를 받거나 뭐 신고를 하거나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행정 절차를 거쳐서 그 안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그 안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는다든지 행정 절차를 거친 대상지 중에서 거기서 이제 무슨 잘못한 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 전용 산지.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허가도 받지 않고 한 데도 많잖아요. 허가를 받거나 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불법을 저지른 데도 많잖아요. 그거 조사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조사 근거가 여기 문구를 보면은 허가나 신고를 받고 전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도록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데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조사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예 그냥 허가나 신고 받지 않은 불법 산지 전용지에 대해서는 그럼 조사하라는 근거 규정은 뭐지? 이렇게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 밖에 필요한 장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문구를 보면은 관계 공무원에게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사업장, 해당 산지, 사업장하고 해당 산지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를 받은 사람들의 사업장, 해당 산지 말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해서 이렇게 보통 이해가 될 텐데 그러면은 아예 허가나 신고 없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산림청에서는 해석을 그 밖에 필요한 장소, 요것이 불법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한 거,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한 장소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기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요 문구를 근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런 회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튼 뭐 그래서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해가지고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저지른데도 들어가서 뭐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보면은 좀 법을 좀 명확히 해둘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산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해가지고 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쭉 할 수 있어요. 44조에 이런 거 할 때는 이것을 산지관리조사원증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장조사할 때 현장조사 공무원증이 뭐냐? 산지관리조사원증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48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산림청장 등은 47조 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항, 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산림청장 등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3항, 산림청장 등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청문 있습니다. 산림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된다. 제20조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또는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취소해요. 목적 사업의 중지를 명령하려는 경우. 그 다음에 채석단지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토속 채취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 이거 할 때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이게 이제 행정처분이잖아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돼요.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와 별도로 이러한 경우 취소하거나 중지 이걸 할 때는 그 상대편의 타격이 크잖아요. 당사자한테. 그러니까는 청문회를 거치도록 우리가 의견 제출을 받는데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청문회, 공청회, 그리고 의견 제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청문회는 어떻게 개최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전 통지하고 청문 통지하고 진행하고 증거조사하고 조서 작성하고 의견서 종결하고 결과 반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절차법에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 놓은 건데 지금 여기서 이것을 하나씩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청문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구나 하고서 취소하거나 중지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청문회를 거쳐야 되겠구나. 청문회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 사람이 당사자가 그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 하게 되면은 그 했던 행정처분은 불법이라 그래가지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취소되겠죠. 그거는. 수수료 해가지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냐. 그래갖고 산지전용, 허가, 신고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수수료 내는데 수수료 내려니까 엄청 많이 낼 것 같아요. 얼마나 내야 되지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그 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2만원, 그리고 1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2만원에 1000제곱미터 초과할 때마다 2,000원 해가지고 그렇게 부담이 큰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돼 있다. (51조) 권리 의무의 승계,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실무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변경, 신고 등을 통해서 37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가지고 37조 1항 각호가 뭔지 좀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산지 전용 허가, 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 토사 채취 허가, 신고, 채석단지 신고, 토속의 매각 계약 또는 무상양해 처분, 산지 복구 명령, 산지 복구 명령이 많이 문제가 되죠. 여기 해당되는 사안들이 많죠.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이렇게. 이게 37조 1항이에요. 어느 해당하는 처분을 하거나 신고 등을 한 후 매매, 양도,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산지의 매수인, 양수인 등 변경된 산지 소유자, 이게 이제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거예요. 복구 명령하면은 이 사람이 바뀌면 이 사람들이 그 복구 명령, 복구 의무를 승계하는 거예요. 제1호 이외의 자가 37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사망하거나 그 권리 의무를 양도한 경우 상속인, 양수인, 그렇게 되어 있고,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60일 이내. 그렇고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 소유자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재해 방지 조치, 복구 의무, 복구 설계서, 복구 공사 감리 선임, 불법 전용 산지에 대한 복구 의무 해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조 불법 전용 산지에 따른 대한 복구 의무, 이렇게 이런 것들. 권한의 이임,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항,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중앙회, 산림조합 또는 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2조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여기 뇌물이에요, 뇌물.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제3조의 4, 제3항에 따라 산지기본조사를 위탁받아 산지기본조사를 수행하는 협회된 기관의 임직원, 이 사람들은 공무원 취급해가지고 이러한 업무 관련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뇌물죄로, 공무원 뇌물죄로 처벌하듯이 하겠다는 거죠. 제3제 5, 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 정보체계 구축 운영을 위탁받은 산지전문기관의 임직원, 2항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2조의 3 규제의 재검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보칙을 5장 보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